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남편의 사진 앞에 밥 한 숟가락을 올려놓는 건 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그의 사진 앞에 앉아 있는데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어머님, 미역국 끓였어요. 오늘따라 더 맛있게 된 것 같아요. 며느리 경은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그릇을 들고 들어왔어요.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귀 뒤로 넘기고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맑았죠. 고마워. 근데 어쩜 이렇게 매일 일찍 일어나니? 어머님 밥상 차리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인데요. 그 애의 미소는 언제나 따뜻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텅 빈 집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 아들이 경은이를 데려왔을 때부터였으니까요. 어머님, 미역은 적당히 드시고 이 두부찌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혈압약 드셨죠? 작은 거 하나까지 챙기는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 며느리였기에 그날의 변화를 눈치챘는지도 모르겠어요. 식탁을 정리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활짝 열리더니 아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들 준호는 이제 40이 넘었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면 여전히 학생처럼 들뜨곤 했죠. 우리 제주도 여행 가요. 첫 가족 여행. 봉투 안에서 꺼낸 건 제주행 비행기표 3장. 그런데 그때 경은이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기쁨, 놀람, 그리고 불안함? 아주 잠깐이었지만 어머니의 눈은 속이기 어려웠죠. 제주도? 좋지. 근데 갑자기 웬 여행이야? 결혼 5주년이잖아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못 갔으니까. 경은이는 미소 지었지만 손가락이 테이블 끝을 살짝 두드리고 있었어요. 예전에 없던 습관이었죠. 어머님, 제주 가시면 오름도 같이 올라요. 운동화 한 켤레 사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랑 신혼여행 제주도 갔었다고 하셨죠? 그 앨범 한번 볼래요. 오래된 앨범을 꺼내는 동안 경은이는 슬며시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닫힌 문 너머로 작게 들려오는 통화 소리. 네, 맞아요. 제주신라 호텔로 예약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왜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게 이야기하는 걸까? 여행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저녁, 우연히 경은이의 가방에서 떨어진 쪽지를 보게 됐어요. 제주에서 만나요.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 뒤로 경은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죠.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물어보면 요즘 좀 피곤해서요라고만 대답했죠. 사람이 변할 때는 아주 작은 징후부터 나타나는 법이에요. 식탁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문득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또는 밤에 부스스 일어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 같은 것들 말이에요. 내 며느리도 그랬어요. 5년간 한결같던 사람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 커피 사러 호텔 라운지에 잠깐 다녀올게요. 제주도에 도착한 오후, 제주 신라 호텔 객실에서 며느리는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는 TV를 보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그 잠깐이 30분, 1시간으로 길어졌어요. 창밖으로는 제주의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내 마음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려 해도 정말 최근 몇 달 뭔가 달라졌어요. 이번 제주도 여행. 우리 가족 첫 여행인데 며느리의 행동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초조해서 며느리를 찾아 호텔 로비로 내려갔을 때였어요. 라운지 유리창 너머로 보인 건 낯선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차라리 보지 말걸. 그랬어요. 경은이와 중년 남자가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남자는 정장 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고 경은이는 웃고 있었어요. 나에게도 아들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그런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경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하자 경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내 심장이 큰 소리로 뛰기 시작했어요. 경은이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경은이는 시선을 피하며 커피가 늦어져서 죄송해요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제주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혼자 서서 생각했어요. 우리 경은이가 바람을 피우는 걸까?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본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지켜보기로 했어요.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아들에게는요.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는 순간은 한 번의 큰 배신이 아니라 작은 거짓말들이 쌓이는 순간이더라고요. 첫날 밤 제주의 바다는 거짓말처럼 고요했어요. 호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죠. 아들은 내일 일정표를 펼쳐놓고 들떠 있었고 경은이는 침대 끝에 앉아 피곤한 듯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우리 내일 성산 일출봉 가요. 엄마, 일찍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새벽에도 일어날 수 있지. 하지만 내 눈은 자꾸 경은이에게 갔어요. 평소와 달리 창밖만 바라보고 있던 그 애가 슬쩍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준호 씨, 나 좀 피곤해요. 먼저 자도 될까? 그래,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아들이 불을 끄고 곧 잠들었지만 저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계는 밤 11시 30분. 그때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은이었어요. 문을 살며시 열고 밖으로 나가는 발소리. 저도 모르게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복도로 나가자 경은이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죠. 가방까지 들고 나가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찰나 경은이가 뒤돌아봤어요. 저는 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처음으로 며느리를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더 컸죠. 로비에 도착하자 그 남자가 있었어요. 어제 라운지에서 만났던 그 중년 남자. 깔끔한 정장 차림은 아니었지만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경은이는 그에게 다가가 무언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둘은 나란히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바다가 보이는 호텔 정원으로 걸어가는 그들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가까이 가기엔 너무 위험했지만 그들의 뒷모습은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산책로 의자에 나란히 앉아 무언가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바닷바람이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불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갈까 고민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소리가 났고 두 사람이 뒤를 돌아봤어요. 저는 급히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갑자기 경은이가 일어나 호텔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서둘러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경은이는 화장실에 있었고 문틈으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걱정되어 문 앞에 섰는데 그때 경은이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뭐라고? 이혼하겠다는 거야? 아들 몰래 다른 남자랑 가족여행까지 와서 통화하고 만나는 며느리였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알았어요. 오늘 밤에 만나요. 통화가 끝나고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급히 침대 쪽으로 돌아가 모르는 척했죠. 경은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죄송해요. 소리 냈나 봐요. 아니, 괜찮아. 근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잠을 잘 못 자서요. 거짓말이었어요. 그 애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아침 식사 시간, 아들은 여행 계획을 신나게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식사 중에 경은이의 가방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죠. 종이 한 장이었어요. 바람에 날려 제 발 앞으로 왔습니다. 제가 보려고 하자 매가 먹이를 낚아채듯 며느리가 뺏어갔어요. 당황스럽지만 슬쩍 경은이에게 물었죠. 뭐니? 별거 아니에요. 서둘러 가방에 넣는 모습이 수상했어요. 그때 테이블에 있던 호텔 키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객실 번호. 우리가 묵는 방은 823호. 그런데 옆에 있던 두 번째 카드는 825호. 한 층에 두 개의 방을 잡은 건가요?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날 오후 성산 일출봉을 오르는 동안 경은이는 자꾸 뒤처졌어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누르는 모습이 보였죠. 아들이 많이 힘들어? 라고 물을 때마다 괜찮아. 그냥 체력이 딸려서. 라고 답했지만 밤늦게 잠 안 자고 외간 남자 만나러 다니니 피곤해서 그런 거지요. 기가 찼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경은이의 머리카락 사이로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곧 어젯밤 장면이 떠올랐죠. 밤중에 몰래 만난 남자, 친밀한 대화, 점점 머릿속에서 며느리와 중년 남자가 한 짓거리가 상상되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경은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비친 이름은 이모부였습니다. 통화를 받는 경은이의 표정이 긴장된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네, 이모부. 알겠어요. 네, 오늘 저녁에요. 그래서 그 남자가 이모부인 척 하는 건가요? 이제는 가족까지 속이고 있는 걸까요?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TV에서 바람필 때 전화번호를 가족 이름으로 바꾼다더니 그런 사람이 제 며느리라니 기가 찼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은이는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요라며 나갔어요. 창밖으로 보니 호텔 앞에서 그 남자와 다시 만나는 모습이 보였죠.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내일은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 주변 산책로를 혼자 걷고 있었어요. 제주의 바람은 서울과 달랐죠. 소금기가 섞인 향기, 땅에서 올라오는 투박한 냄새가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어요. 며느리가 준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신지 않은 새 운동화였죠. 어머님, 제주 오름 함께 오를 거예요. 이건 오래 걸어도 발이 안 아픈 거예요. 그때 경은이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표정을 짓고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먼 바다를 바라보며 처음 경은이를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떠나고 1년이 지난 날이었어요. 집은 쓸쓸했고 밥상에는 늘 한 사람 몫이 비어 있었죠. 그날도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준호와 함께 낯선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까만 원피스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어머니, 제 여자친구예요. 경은이라고요. 경은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습니다. 저, 경은이라고 합니다. 그날 경은이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손수 뜬 손목 톳이었죠. 어머님 손이 차다고 준호 씨가 말해서 제가 서툴지만 뜨개질을 해봤어요. 작은 정성이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어색한 저녁 식사 후 경은이가 주방으로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손님이 무슨.
손님 아니에요. 저 어머님 딸이 되고 싶어요. 진짜 가족처럼요. 그 말에 놀랐어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경은이의 눈빛은 진심이었죠. 그로부터 몇 달 후 아들과 경은이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경은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죠. 친척들만 몇 명 왔었어요. 결혼 후 첫 명절, 김장철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김장은 남편 살아계실 때도 혼자 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경은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어머님, 김장 함께 해요. 저 배우고 싶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는 함께 김치를 담갔어요. 경은이의 손은 빨갛게 얼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어머님, 이렇게 소금 간하는 비법 알려주세요. 내 비법이랄 게 있나? 오래 살다 보니 손에 익은 거지. 그래도 어머님 김치가 최고예요. 저도 언젠가 이렇게 담그고 싶어요. 김치를 마지막 항아리에 담을 때 경은이가 물었어요. 어머님, IMF 때 많이 힘드셨죠? 그땐 다들 힘들었지. 왜? 준호 씨가 그랬어요. 어머님이 밤에 편의점에서 일하시면서도 매일 도시락을 싸주셨다고. 갑자기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어요. 아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니. 쌀이 떨어질까봐 어머님은 항상 물에 말아 드셨다면서요. 그날 밤 김치 냄새 가득한 부엌에서 우리는 오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딸 같은 사람이 생겼다고 느꼈죠. 그리고 설날 경은이는 남편의 제사상을 함께 차렸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경은이가 먼저 나섰어요. 어머님, 어떻게 차리는지 알려주세요. 상을 다 차리고 함께 절을 할 때 경은이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돌아가신 친정 엄마보다 더 엄마 같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어요. 남편,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어요. 라고 속으로 말했던 기억이 나요. 제주 바다에서 회상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오니 가슴이 더 아팠어요. 그토록 진심이라 믿었던 경은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멀리서 경은이와 그 남자가 해변 카페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자는 경은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경은이는 기대듯 걸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네는 경은이. 서류 같았어요. 남자는 그것을 받아 가방에 넣고는 경은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애정 어린 몸짓을 보니 가슴에 천불이 났습니다. 호텔로 들어가는 경은이를 멀리서 지켜보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따라갔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엘리베이터 앞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경은이는 방금 올라갔는데. 그냥 산책 좀 했어. 아, 근데 엄마 경은이가 좀 안 좋아 보여요. 오늘 일정 취소할까 해요. 그래, 좀 쉬는 게 좋겠다. 객실로 올라가며 생각했어요. 경은이가 아프다는 게 정말일까? 아니면 그 남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핑계일까? 방에 들어서자 경은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몸이 안 좋아서. 괜찮아, 푹 쉬어. 창가에 서서 경은이를 바라봤어요. 정말 아픈 걸까? 아니면 연기일까? 진심을 알 수 없어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소파에 걸쳐진 경은이의 가방에서 흰 봉투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봉투 위에는 서울대학교병원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아픈 건가? 하지만 곧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다는 핑계로 그 남자를 만나는 거라면? 가족을 속이고 비밀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면?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는 밀려왔다 다시 밀려가고 반복되는 파도처럼 내 마음속 의심도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내일, 내일은 모든 진실을 알아내야겠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참지 못하고 폭발한 그 순간일 거예요. 여행 3일째 아침, 맑은 제주 하늘 아래 우리는 성산 일출봉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전날 몸이 좋지 않았던 경은이도 괜찮다며 함께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침 식사 자리에서 경은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모부. 네, 알겠어요. 통화를 마친 경은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준호 씨, 어머님, 저 오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어제보다 더 안 좋네요. 정말? 그럼 나도 같이 있을까? 아들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아니야, 가서 사진 많이 찍어와.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 아들은 망설였지만 경은이의 권유로 결국 둘이 다녀오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준호야, 미안한데 나도 오늘은 좀 쉴게. 어제 산책하다 발목을 좀 삐었어. 엄마도요? 그럼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아들이 나간 지 5분, 저는 경은이를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픈 건지 아니면 또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경은이는 아들이 떠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몸이 안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가만히 보니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화장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약을 꺼내 삼켰어요. 몰래 남자 만나려니 심장도 떨리겠지. 청심환이라도 먹는 거겠죠? 경은이가 방을 나서자마자 저도 따라 나섰어요. 이번엔 로비가 아닌 호텔 뒤편 작은 정원으로 향하더군요. 그곳에서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서류 같았죠. 경은이가 고개를 저었고 남자는 경은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 밖으로 나가는 걸 보고 저도 멀찍이 따라갔어요. 제주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카페로 들어가는 두 사람. 창가 자리에 앉아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카페에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해?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모르겠어요. 점점 힘들어져요. 경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아직은 쉽지 않아. 언제쯤 가능하냐니? 정말 이혼이라도 하려는 걸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가까이 갔어요. 어머님께는 말씀드렸어요? 남자가 물었어요. 아직 못했어요. 준호 씨도 모르게 했는데 언젠가는 알려야 해. 이건 내 문제만이 아니야. 경은이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남자는 흰 봉투를 꺼내 경은이에게 건넸죠. 최근 결과야. 이대로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다가가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경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 봤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 내가 뭘 오해했는데요? 몰래 만나고, 비밀 통화하고, 호텔 로비에서 손잡고, 이게 다 오해라는 거예요? 경은이가 안색이 변하며 일어섰어요. 어머님, 저희는 그만,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내 아들 앞에서 이중생활하는 며느리가 뭐라고 변명해도 이해할 수 없어.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부끄러웠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었죠. 어머님, 제발. 진실은 경은이가 말하려 했지만
제가 가로막았어요. 진실? 내가 직접 본 게 진실이지. 더는 말하지 마. 내일 당장 서울로 돌아가서 준호에게 모든 걸 말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카페를 뛰쳐나왔어요. 뒤에서 경은이가 어머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내 결심은 확고했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경은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 남자도 뒤따라 들어왔죠. 어머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경은이의 목소리는 애원하고 있었어요. 나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당신은 남자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분은 제 이모부이자 주치의예요. 제가 정말로 아파요. 주치의?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런 말로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다 봤어. 호텔 로비에서 밤에 몰래 만나고 밤에 만난 건 수술 동의서 때문이었어요. 제가 여행 도중에 쓰러질까봐 이모부가 학회를 핑계로 여기까지 동행해 주셨어요. 경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심장이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순간 뭔가에 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죠. 거짓말 그만해. 그럼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아들에게 숨겼어? 어머님이 실망하실까봐. 경은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그 남자가 의사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그리고 흰 봉투에서 의무기록을 꺼냈죠. 김경은 환자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입니다. 1년째 심장이식을 기다리고 있고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실이라면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한 거지? 어머님, 경은이가 다가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님과 오빠가 걱정할까봐, 짐이 될까봐. 그래서 그 순간 경은이가 갑자기 흔들리더니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경은아. 이모부가 급히 달려가 경은이를 붙잡았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은 정말 아픈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경은이는 구급차에 실려 제주대학병원으로 향했고 이모부는 곧 서울로 이송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으로 구급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내가 미워했던 사람의 고통을 뒤늦게 알게 되는 순간일 거예요. 제주대학병원 응급실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아들에게는 연락했고 1시간 뒤 도착할 거라고 했죠. 경은이는 응급 처치를 받고 있었고 이모부는 의료진과 무언가 급하게 논의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오해, 의심, 분노가 한순간에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죠. 며느리를 의심했던 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몰래 통화하던 순간 라운지에서 만남, 밤중에 나간 것, 약을 먹던 모습,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모부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어요.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해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경은이가 말하지 못한 건 어머님을 걱정해서였어요. 남편 잃고 힘드신데 자기 때문에 더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대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아픈 거예요? 3년 전부터 심장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심장 기능이 30% 미만입니다. 이식이 필요한 상태예요. 3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제 며느리는 혼자 이런 고통을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 다니는 것도, 약 먹는 것도 다 혼자 했어요? 네, 준호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짐이 될까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이모부가 흰 봉투를 건네줬어요. 그 안에는 경은이의 진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환자명 김경은, 진단명 확장성 심근증, 신부전증,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검사 기록들. 3년간의 투병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헐레벌떡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경은이 어떻게 됐어요? 준호야.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이모부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의사의 허락을 받고 경은이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있는 경은이. 창백한 얼굴, 가늘어진 팔. 어떻게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침대 옆에 앉아 경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경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은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말하지 마, 쉬어야 해. 제가 말했어요. 죄송해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엄마가 미안해. 다 알았어야 했는데. 경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이 저를 밀어낼까봐.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며느리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우리 가족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바보 같은 소리 마. 넌 내 딸이야. 앞으로는 아프면 말해. 슬프면 기대. 무조건 나한테 와야 해. 알았지? 경은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경은이는 서울로 이송되었고 우리도 급히 서울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나 너무 못 느꼈어요. 옆에 있으면서. 엄마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바람핀다고 의심하고. 이런 엄마라서 미안해.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옆자리에 앉아있던 경은이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했어요. 얼굴이 파랗게 변하더니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경은아. 아들이 소리쳤어요. 승무원이 달려와 산소 마스크를 가져왔지만 경은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어요. 비행기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의료 응급 상황입니다. 비행기엔 경은이의 이모부가 타고 있었어요. 어제 제주대학병원에서 경은이를 진료한 후 같은 비행기로 오게 된 것이었죠. 이모부는 재빨리 달려와 경은이를 살폈어요.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요. 착륙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비행기는 응급 상황으로 인해 빠르게 김포공항으로 향했고 착륙 직후 기다리고 있던 구급차가 경은이를 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 앞 우리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경은 환자 보호자분들이신가요? 네, 저희가 가족입니다. 아들이 대답했어요.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심장 기능이 20%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식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사는 우리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경은이는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적합한 장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그동안 약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라는 것이었죠. 이식 가능성은요? 제가 물었어요. 현재 응급 대기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적합한 장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날 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경은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모든 오해, 모든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모부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경은이가 어머님을 정말 많이 생각해요. 항상 어머님이 내 친엄마 같다고 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로비에서 본 건 뭐였나요? 심장이식 동의서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식 대기자는 언제든 수술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호텔 로비에서의 만남, 밤중의 통화, 성산 일출봉 대신 쉰다던 날. 모두 경은이의 병 때문이었어요. 의사가 다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적합한 장기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내일 아침 수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눈물을 감출 수 없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중환자실로 들어가 마지막으로 경은이를 보았어요. 내일의 수술을 앞두고 경은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다시 태어나면 진짜 어머님 딸로 태어날게요. 넌 이미 내 딸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경은이의 손을 꼭 잡고 내일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일 거예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아들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저는 손에 쥔 염주를 놓지 못했죠. 경은이의 수술은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심장 이식은 보통 최소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기다리셔야 해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병원 복도에는 아침의 분주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 경은이가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걱정할까봐 그랬겠지. 그 애는 항상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잖아. 눈물이 차올랐어요. 우리를 생각하느라 혼자 아팠던 경은이가 가여웠죠. 제주도 여행도 마지막 가족여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 생각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경은이에게 제주도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작별 여행이었을 테니까요. 8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주치의가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새 심장이 잘 기능하고 있어요.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들은 무릎을 꿇고 흐느꼈고 저는 계속 고맙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앞으로 회복 과정이 중요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그 후 일반 병실에서 3주 정도 지내게 될 거예요. 경은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우리는 유리창 너머로만 그 애를 볼 수 있었어요.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고 인공호흡기가 달린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모니터에 표시된 심장 박동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은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의식도 돌아왔고 이제는 짧은 대화도 가능했죠. 병실에 들어서자 경은이가 미소 지었어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나지막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경은아, 괜찮아? 많이 아파? 이제 괜찮아요. 새 심장이 잘 뛰고 있어요. 경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전과 달리 따뜻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혼자 그렇게 아프고 어머님이 걱정하실까 봐요. 오빠도. 그리고 경은이가 말을 잠시 멈췄어요. 짐이 될까 봐 두려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바보 같은 소리. 가족이 어떻게 짐이니? 앞으로는 아무리 작은 일도 말해. 알았지? 경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주도에서 정말 죄송해요. 오해하시게 해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를 믿지 못해서.
경은이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병원 다니면서 쓴 일기예요.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첫 페이지를 열었어요. 오늘 심장이 많이 아팠다. 어머님이 김치찌개 끓여주셨는데 한 숟가락도 못 먹었다. 미안한 마음에 밤새 울었다. 언젠가 용기 내서 말해야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런 아픔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니. 한 달 후 경은이는 퇴원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집에서 조심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였죠. 제가 직접 경은이를 돌보기로 했어요. 아들이 일하는 동안 저는 약 챙기고 식사 준비하고 병원 데려가는 일을 했습니다. 제게는 그게 당연했어요. 내 딸을 돌보는 일이니까요. 어느 날 경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뭘? 임신 가능할까 해서요. 놀라서 경은이를 바라봤어요. 의사는 뭐래? 처음엔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1년 정도 지나서 상태가 안정되면 시도해 볼 수 있대요. 경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저 엄마 되고 싶어요. 어머님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경은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죽음과 싸우면서도 새 생명을 품을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 반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경은이가 임신한 거예요. 의사들은 걱정했지만 경은이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어요. 정기 검진을 철저히 받으며 우리는 모두 새 생명을 기다렸습니다. 출산 예정일 2주 전 경은이가 제게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어머님, 이거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자 제주도에서 사지 못했던 그 운동화가 들어있었어요. 출산하고 나면 아기와 함께 산책해요, 어머님. 그날 저녁 경은이가 진통을 느꼈고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12시간을 기다린 끝에 우리는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여자아이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오늘도 저는 매일 아침 경은이가 준 운동화를 신고 손녀와 함께 걷습니다. 이제 2살이 된 손녀는 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요. 경은이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어요. 가끔 병원에 검진을 받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죠. 아직도 약을 먹지만 그건 작은 일이에요. 지난 가을 우리는 다시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났어요. 이번엔 진짜 첫 가족여행으로 성산 일출봉에 올라 일출을 함께 받고 경은이와 저는 나란히 그 운동화를 신고 오름을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경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심장 누군가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 사람의 목까지 열심히 살게요. 지금도 그 말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지만 이젠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죠. 사람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한때는 미워했던 사람이 지금은 내 삶의 전부가 되었으니까요. 의심했던 마음이 부끄럽고 오해했던 순간들이 아프지만 그것조차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날 운동화 끈을 조이던 순간 정말 몰랐어요. 내 삶도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손녀와 함께 걸으며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 말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